터키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 중 가장 큰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방금 승인했습니다. 70발의 탄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대의 대형 발사대와 수만 발의 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팔고 있는지 보세요. 러시아에서 가스를 사들이는 나토 국가입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푸틴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장담했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이 무기 이전에 관한 서류가 미국 상원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무기는 원래 미국산이고 터키가 이를 넘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년 넘게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공급자였던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자국의 무기고를 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이 미사일들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 방어망에 대해 놀라운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어망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의 방공망이 붕괴했다는 두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미사일을 1년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 미사일은 에이테크스입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산 탄도미사일로 16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러시아 후방을 위험지대로 바꿔놓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고는 작년 초에 바닥났고 보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포털 사이트들이 보도는 했지만 아무도 그 점들을 연결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미국은 2월에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5개월 동안 폭격이 이어졌죠.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사실상 모든 에텍 MS 재고를 소진했습니다. 사실상 전부 다요. 그리고 전 세계 토마호크 미사일의 거의 절반도 소진했죠. 맞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 미사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남길 것도 없었죠. 좀 과장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사실이 유출됐을 때 트럼프의 반응을 보세요. 트럼프는 새벽에 트루스 소셜에 들어가서 미국에는 엄청난 양의 탄약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요. 그리고 이런 배신적인 발언을 유출한 사람들은 추적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추적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기 징역형을 예고했습니다. 펜타곤은 반면에 어떠한 부족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이 올라오기 3일 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8월 3일에 미국 국무부가 한 통지서에 서명했습니다. 6일에 그 문서는 상원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공개 문서였죠.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70발의 미사일 아타크 MS입니다. 12대의 발사대 M270입니다. 2500발이 넘는 로켓 탄약입니다. 47,000발의 포탄입니다. 모두 터키의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로 가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은 줄 미사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가득 찬 동맹국이 있죠. 그리고 이 승인 일정은요. 이 일정은 예술작품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런 이전을 막을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8월 말까지 휴회 중입니다. 상원은 9월 중순까지입니다. 즉, 기한이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에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승인은 이미 저절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판매에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패키지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를 수년 동안 제한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었고 저기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서는 발포할 수 없었습니다. 터키는 이어진 바로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전달되면 그건 우크라이나 지휘관의 미사일입니다. 끝. 그걸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거기서 멈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같은 주에 터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과도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룰 주제죠.
지금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터키가 보낸 미사일은 도대체 어떤 미사일일까요? 러시아 쪽 사람들, 특히 일부는 그게 고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그 미사일은 M39입니다. 맞아요. 정말 오래된 미사일이죠. 에탁 MS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 1980년대에 개발된 프로젝트로 1991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최신 버전들보다 사거리가 짧습니다. 하지만 이 베테랑 미사일에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GP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장점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4년 반의 전쟁 동안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한 전자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한 지역 전체의 GPS 신호를 교란합니다. 현대 유도 폭탄이 목표물 근처에 도달하면 신호를 잃고 수백 미터나 빗나가게 됩니다. 서방의 값비싼 무기가 들판 한가운데서 쓸모없는 고철로 변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M39은 관성유도 시스템으로 조종됩니다. 자이로스코프가 미사일 내부에서 경로를 계산하죠. 위성 신호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신호도 받지 않습니다. 신호가 없으니 교란할 것도 없습니다. 러시아의 전자방어 시스템, 그 첨단 기술의 산더미도 그에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의 미사일이 러시아가 가진 최신 기술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뚫고 지나갑니다. 저는 이게 거의 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탑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노리는 목표물에 맞춰 맞춤 제작된 것입니다. 단일 탄두 대신 M39 미사일은 950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950개의 작은 폭탄이 공중에서 퍼지며 여러 개의 축구장 크기만한 지역을 덮습니다. 주기 중인 항공기, 레이더, 탄약 트럭. 이 지역에 노출된 모든 것은 동시에 관통당합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2023년 10월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아타크햄스로 공격한 순간입니다. 한밤중에 3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목표는 베르자스크와 루안스크의 공군기지였습니다. 단 하룻밤, 그 하룻밤에 자탄이 쏟아져 내리며 러시아 공격 헬기 부대를 휩쓸고 불태웠습니다. 다음날 위성 사진에는 베르디아스크에서만 9대의 항공기가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표적의 목록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24년 4월 크림반도 잔코이에서 S-400 방공포대 하나 발사대와 레이더가 파괴됐습니다. S-400은 러시아가 생산하는 가장 가치 있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왕관의 보석이죠. 그리고 터키가 함께 보낸 발사대들도 이력이 화려합니다. M270은 하이마스형입니다. 궤도 장갑차라서 틀어지 빠지는 우크라이나 진흙도 거뜬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2배의 탄약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계열의 로켓이 2023년 새해 전야에 마키부카에 있는 러시아 군부대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자체에서도 한 번의 공격으로 89명의 병사가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번 전쟁 전체에서 인정한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터키가 고철을 보냈다고 말한다면 그보다 더 틀릴 수는 없습니다. 1년 동안 탄도미사일이 하나도 없었던 군대에게 방어로도 막을 수 없는 오래된 미사일은 고철이 아닙니다. 그건 금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이 뭐랄까 독특했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터키가 바다에서 무엇을 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판매는 그 주에 터키가 한 일의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7월 말 드론이 흑해에서 터키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봐. 이건 그중 한 척인 레이안 사리오의 내부야. 터키 선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대응은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주말에 첫 번째로 터키 외교부 장관 하칸 피단이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항구와 군함만 공격했습니다. 이제는 예외 없이 모든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선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원측이 동시에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죠? 그냥 외교입니다. 예의 바른 대화죠. 두 번째 움직임이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터키 해안 당국이 노보로시스크로 가는 선박의 허가를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러시아의 주요 석유 항구입니다. 이곳을 통해 이 전쟁을 지원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리가 작용합니다. 이 지리는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흑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은 터키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만 척이 넘는 선박이 통과했습니다. 터키는 그 관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썼죠. 노보로시스크로 가는 선박들의 허가를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터키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게 했지만 실제로 흐름을 막지는 않았어요. 단지 원한다면 훨씬 더 강하게 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미 던지고 있을 질문이 나오죠. 그래, 그럼 러시아는? 보복은 어디 있지? 푸틴이 이걸 가만히 넘길까? 자, 바로 여기서 상황이 좀 난처해져. 왜냐면 군사적 교역은 배제됐거든. 그리고 그 이유는 명백해.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야. 터키를 공격하는 건 나토 5조를 발동하는 거야. 동맹 전체가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지. 푸틴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그건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남는 건 경제뿐이겠지. 맞지?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숫자는 러시아에게 매우 가혹해. 사실 러시아는 터키가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터키를 훨씬 더 필요로 해. 러시아산 가스가 남유럽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터키야. 그리고 터키에서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 그리고 아직 해외에서 돈을 쓰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찾는 곳도 터키야. 그리고 터키는 여전히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한자리에 앉힐 수 있는 유일한 나라야. 푸틴에게 터키와 싸운다는 건 스스로 탈출구를 안에서 잠그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러시아에게 남은 건 뭐지? 글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둘 다 창피한 일이야. 첫 번째는 국영 언론이 소리치는 거야. 이번 주 헤드라인을 봐. 터키가 흑해를 봉쇄하고 있어. 교묘한 계획이 드러났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내는 헤드라인이지.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두 번째 방법은 승리를 꾸며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영상 초반에 약속했던 두 가지 증거가 등장해. 첫 번째 증거는 작년 11월 에피소드에서 나와. 이 터키 패키지가 존재하기 몇 달 전이었지.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 이 장면은 터키 미사일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 방어가 이미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주거든. 러시아 국방부는 자랑스럽게도 보로네시 시 상공에서 에이테크스 미사일 4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어. 그리고 두 발사대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의해 하르키우 지역에서 파괴됐다고 했지. 그들은 증거로 폭발 영상을 공개했어. 인상적이지, 그렇지 않아? 이제 여기 다른 영상을 봐봐. 2024년 9월 1년이 넘게 전이야. 같은 러시아가 수미 지역의 루드니브카 근처에서 M270 발사대 파괴를 발표했어.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 그래, 같은 영상이야. 같은 구도, 같은 폭발, 같은 드론. 새로운 거짓말을 찍지도 않았어. 그냥 예전 걸 재활용한 거야.
핵 보유국의 국방부가 재탄 선전물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이걸 또 지적한 건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는 군사 채널들이었어. 네가 거짓말을 너무 못해서 네 편조차 불평한다고 상상해봐. 하지만 러시아 방어 체계가 붕괴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게 아니야. 지금부터야. 이 장면을 봤을 때 나는 2번이나 확인해야 했어. 2017년에 터키는 러시아에서 S를 샀어.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방공 시스템 말이야. 러시아가 생산하는 가장 가치 있는 방패지 25억 달러를 지불했어. 그 구매 때문에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거의 끊어질 뻔했어. 나토 내에서도 위기가 됐지. 자, 그렇지. 작년 9월부터 터키 언론과 뉴스위크, 포브스 같은 매체들이 같은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자국의 S-400을 다시 사들이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러시아는 자신들이 나토 회원국에 판매했던 방공 시스템을 다시 사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S-400 방공 시스템을 재고로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러시아는 인도에 약속했던 시스템의 인도를 다시 한번 연기해서 이제 2027년으로 미뤘습니다. 이제 이걸 이 영상에서 본 내용과 합쳐보세요. 우크라이나가 S-400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대공 방어막을 팔던 나라가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패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터키의 이른발 미사일은 남아있는 것들을 사냥하기 위해 정확히 설계된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원에 있는 이 문서는 이런 종류로는 처음입니다. 아무도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 보호를 팔면서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4년 반이 지난 후 러시아는 터키에 전화해서 자국 방어 수단을 다시 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얼마나 큰 수렁에 빠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들이 도착하면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구독해서 이 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